아이의 역량이 크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집어넣고 푸시하시더라도 절대 고등학교 와서 현실적으로 되지 않거든요. 집 공부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이들이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21년째 근무를 하다 보니까 분명히 공부 많이 하고 오랜 시간 공부를 하는데 자기 공부할 줄 아는 아이들이 정말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많이 상담도 하고 하다 보니 좀 일찍부터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걸 좀 깨달았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 하고 있는 이 노력이 빛을 발할 텐데 애쓰고 있는데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면은 우리 집 아이들도 이런 과정을 겪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 집 아이들이 하는 만큼 노력을 한다면 하는 만큼 성장하는 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공부하는 걸 꾸준히 연습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집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좀 착각하셔서 사교육은 절대 안 돼 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저희 집 아이들도 사교육해요. 영어학원도 다니고요. 태권도를 7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피아노 레슨도 받고요. 사교육은 필요에 의해서 충분히 취사 선택해 주셔야지 되는 부분이고, 집 공부는요, 자기가 목표로 세운 공부를 내 스스로 실행해 내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목표도 세워보고, 그러면 속도도 어느 정도 내가 속도로 공부할 수 있는지 해보고,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경험을 해서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서 자기주도 학습을 해낼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게 목표이고요. 현재는 자기주도 학습을 특히나 초등, 중등까지는 제대로 해낼 거라는 아예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연습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쉽지가 않아요. 정말 힘이 듭니다. 저는 이제 퇴근해서 집에 와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거이니까 낮에 일하다가 저녁 먹고 다시 아이들이랑 공부하려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제가 지금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건 아이들을 절대 가르치진 않고요. 그냥 옆에서 저는 그냥 매니저 역할만 해요. 티칭은 하진 않습니다. 할 능력도 안 되고요. 초등학교 한 3, 4학년만 돼도 수학 많이 어렵습니다. 영어도 모르는 단어 나오는데 제가 다 아는 것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알아서 자기가 혼자 찾아보고 모르겠으면 해설해 보기도 하고 알아서 공부하는 과정을 아이들이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각자의 것을 해요. 이게 저희 집의 가족 문화 중에 한 가지예요. 저녁이 되면 저녁 먹고 나면 다 이렇게 늘어져 있거나 핸드폰 잡고 있거나 이게 우리 집 가족 문화가 아니라 우리는 1시간이 됐던 2시간이 됐던 각자의 역할을 해내는 게 가족 문화로 자리 잡힐 수 있게끔 해서 좀 힘들기는 하지만 이끌어갈 수 있게 되고 있는 중이고요. 집 공부를 하려면 사실 좀 힘든 것 중에 또 두 번째는 감정 조절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공자께서도 본인 자식은 가르치지 않으셨다고 해요. 이게 사실 욕심이 생기고 내 귀한 아이니까 얘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감정 조절하기가 좀 힘이 드시죠. 아이들도 마찬가지로요. 학교라는 공간은 여기 원래 공부 배우는 곳이야. 선생님은 원래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 약간 타인이고 하니까 이게 장소와 역할에서 오는 이 권위가 있으니까 거기서는 어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집은 휴식의 공간이고 부모님은 편안한 상대인데 여기서 갑자기 공부하자 그러니까 애들이 누울 자리를 보고 뻗는 거죠. 조금 더 떼도 쓰기도 하고 더 안 하고 싶어 하고 합니다. 그런데 제 욕심과 부모의 욕심과 아이들이 안 하려는 마음이 부딪히니까 감정 조절하기가 좀 쉽지는 않기는 해요. 그런데 공부라는 건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거든요. 얘가 그래도 노력하고 있구나. 지금 하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은 생각의 주머니가 커지는구나. 요렇게 봐주시면 조금 더 마음이 좀 편하실 수 있고요. 이 아이를 바라보실 때 다른 집 아이와 우리 집 아이를 비교하지 마시고 과거의 아이와 현재 우리 아이를 한번 비교해 봐 주세요. 5분도 앉아있기 힘들어 하더니 지금은 그래도 풀려고 노력하네. 이렇게 하시면 조금 감정 조절이 좀 쉬우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 공부를 하신다는 게 상당히 많이 흔들려요. 다른 학원 다니는 애들에 비하면 혹시 공부량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 지금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지금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나중에 이거 손해학습 따라가는 거 안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좀 많이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레벨 테스트도 많이 받으시게 되고요. 다른 외부 정보에 되게 목마르셔서 이런 유튜브도 보시고 책도 보시고 계속 노력을 하실 거예요. 중심을 딱 잡고 철학을 유지하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21년째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잖아요. 어느 웬만한 학부모님들보다도 입시의 가장 최전선에서 가장 빠른 변화들을 보고 있는 저로서는 지금까지 아이들이 하고 있는 입시를 이렇게 바라봤을 때 양과 질뿐만 아니라 스스로 얼마나 제대로 해낼 수 있는지 아이의 역량이 크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집어넣고 푸시하시더라도 절대 고등학교 와서 현실적으로 되지 않거든요. 제가 아주 욕심이 많은 엄마라서 저희 집 애들 기왕이면 아주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습니다. 막 하늘 날아다니는 그런 대학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을 그렇게 만들려면 그럼 집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자기주도 학습을 충분히 연습시키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아이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보시고 흔들리시기보다는 내 아이를 위한 교육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시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집 공부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집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제 가르치지 않고 아이들을 매니저 역할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전 저를 위해서 투자를 해요. 제가 그 시간에 수업 준비를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 공부하는 걸 블로그에 꾸준하게 기록하다가 지금은 책을 내고 작가로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 시간에 책을 읽으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하다못해 집안일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이들과 조금 더 가까이에서 저를 위한 시간을 쓰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위한 시간을 쓰실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을 정확하게 좀 가까이서 계속해서 파악하실 수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 교육이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애들을 학원으로 딱 보내버린과 동시에 아이들에 대한 정보들이 확연하게 줄거든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집에 오게 되면 시간이 늦어서 대화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어떤 공부를 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데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좀 많기 때문에 공부에서도 그 다음에 아이들의 마음 상태도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좀 많아지게 되고요. 제가 집 공부를 굳이 하는 건 최종 목표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 자기주도 학습을 해낼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없는 아이들은 정말이지 고등학교 가서 제대로 된 실력 발휘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학원이 아니라 집에서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이걸 실천해 나가는 그 과정, 이게 이제 집공부이기 때문에 집공부를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을 연습시키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 아이들이 어느 순간 되게 신기한 본 적이 없는 핸드폰 게임 같은 것들을 알아오더라고요. 너 이런 걸 어디서 알았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태권도 학원 같은 데서 아이들이 기다리거나 대기 시간에 뭐 차량 기다릴 때 이럴 때 핸드폰 하는 걸 좀 봤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아이들이 학원을 보내놓으셨다면 학원에서 공부를 할 거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 딴짓하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방에서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역시 핸드폰을 할지 멍하니 있을지 또는 해설을 보고 베끼고 있을지 알 수 없죠. 그런데 저희는 집 공부를 하면서 이걸 거실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아이들이 딴짓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좀 관리된 환경 하에서 빨리 집중해서 공부를 끝내는 연습을 좀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7년째 집 공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습관을 잡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도움이 없으면 완벽하게 해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 확실히 사춘기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짜증이 좀 늘었고요. 애가 척추에 뼈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흐느적거리고 자꾸 누워있고 그리고 무기력해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약해졌거든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 집 공부를 하면서 끌어왔던 그 루틴이 있으니까 하기 싫다고 말은 하지만 그냥 하던 가닥이 있으니 주어진 몫을 다 해내지는 못하더라도 이거라도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하나 두 개라도 꼭 끝내놓게 되더라고요. 습관을 들여놓은 것이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라고 안심을 해줍니다.